여러분이 수익률 좋은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해볼게요. 건물 통째로 병원이 들어와 있어요. 계약 기간도 앞으로 몇 년씩 남아 있습니다.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수익률 보고 산 거예요. 계약서요? 꼼꼼하게 썼습니다. 건물이 팔려도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인 유지 조건까지 넣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에 그 병원에서 건물 주인이 바뀌었네요. 저희는 새 주인이랑 계약한 적이 없는데요. 나가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계약 기간이 몇 년이나 남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거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익률을 보고 그 건물을 산 사람은 텅 빈 건물만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아니 계약서에 다 써놨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도 법원은 저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 거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심지어 나간 임차인은 동네 영세상인이 아니라 이마트24 대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황당한 일을 계약서로도 못 막는지, 그리고 이 황당한 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관점으로 건물을 사야 할지 두 가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에서 쓰는 임대차 승계 확인서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영상 끝나고 꼭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빌딩라이브 이지선입니다. 실제 사건 개요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2017년 지방의 점포 건물을 가지신 분이 이마트24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기간 7년, 보증금 1억. 편의점 입장에서도 자리가 중요하니 길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건물주가 이 건물을 매각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매도인은 대충 판 게 아닙니다. 먼저 이마트24와의 임대차 계약서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계약 기간 중에 목적물이 매매되거나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제반 조건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조항을 의식해서 매매계약서에도 승계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거기에 매수인도 당연히 승계를 원했어요. 이마트24와 7년 임대라는 조건을 보고 산 거니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가고 얼마 뒤 이마트24가 중도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점포를 싹 철수하고 열쇠를 법원에 공탁해버려요. 그리고 전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1억 원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겁니다. 결과는요, 전 건물주가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까지 했는데 항소심도 기각 2번 다 졌습니다. 전 건물주는 자기 돈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물어줬고 건물은 공실이 됐고 매수인과 매매 계약도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계약서에 승계한다고 써놨는데 왜 법원에선 저런 판결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하나씩 볼게요. 먼저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법에는 건물이 팔리면 새 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동의도 통지도 필요 없어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주인한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임차인은 그냥 따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 자동승계라는 제도는 원래 임차인 편하라고 만든 겁니다. 임대인이 누구든 월세를 받고 건물을 관리해준 건 똑같으니까 임차인 동의 없이도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보증금 1억을 맡겨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승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판단의 논리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임차인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계약서 자체에 승계 조항이 있으니까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그 조항을 어떻게 봤냐면 항소심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문헌 해석상 임대차 승계 의무가 임대인 측에만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문구만으로 이 제기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어렵죠? 그러면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계약서에 사장은 직원에게 월급을 준다라고만 써 있으면 그게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되나요? 안 되죠. 같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승계 조항 원래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 이걸 임차인을 묶는데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서에 써놓은 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네. 없어집니다. 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피고와 그 매수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
매매 계약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약속입니다. 임차인은 거기 서명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합의를 했든 임차인한테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 법이 묘하죠? 하여튼 여기부터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물을 살 때 임차인이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아무리 다듬어도 판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상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사는 매수인은 뭘 해야 하느냐?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수익률을 볼 때 현재 임차인의 월세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공실 상태라고 생각하고 다시 임차를 받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살 때 애초에 이 생각을 깔고 건물을 봐야 방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임대 건물일 경우인데요. 병원이든 마트든 프랜차이즈든 본사든 건물 통째로 한 임차인이 쓰고 있는 건물일 때는 엄청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 시세보다 비싼 월세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이 임차인이 나가면 같은 임대료로 새 임차인이 들어올 자리인가 꼭 사기 전에 분석해봐야 합니다. 둘째, 일반 임차인이 여럿이 있는 건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호시별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맞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간혹 매도 직전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높게 맞춰서 수익률을 부풀려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그 임대료는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먼저 잔금 치르기 전에 임차인에게 승계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에요. 만약 나가겠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둘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어차피 명도에서 공실로 건물을 받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사례가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4월에 대법원에서 특정 경우에 명도가 이미 진행된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꼭 필요한 내용이니 화면 오른쪽에 띄워드리는 이 영상 꼭 참고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빌딩 라이브 이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